일부 60대에 접어들며 평화롭고 즐거운 삶의 비결을 발견할 때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더 많이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유와 건강,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황금기에 내려놓아야 할 8가지 필수적인 것을 찾아보세요. 가장 보람찬 삶의 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대의 지혜는 60대에는 귀가 순종하고 70대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되 경계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맑은 샘물과 같은 내적 평온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여유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사실 60세가 넘으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8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손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손을 위해 말이나 소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손들도 그들만의 인생과 운명이 있으며 그들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다양합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가 지나치게 관여하고 걱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과도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와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절약과 자기 절제와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물질적인 부보다 더 소중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노년의 자원이 부족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너무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실생활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웃을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엘씨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은퇴 후 그는 열심히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친절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의가 그에게 곤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근처에 사는 젊은 실업자였고 이 젊은이는 엘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엘씨는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의 마음이 약해져 결국 도둑의 타겟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말고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3. 지나친 낙관주의를 피하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은 친척을 대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종종 착취나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낙관주의는 감정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사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는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심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정한 이해와 상호 신뢰는 드문 일입니다. 어떤 친구 관계는 짧게 끝날 수 있고 또 다른 관계는 공감대나 감정적 연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과 대인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데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피하고 진실한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5. 친척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 본성에 따라 향수에 젖어 친척에 대한 애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집착하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항상 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때로는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돈을 저축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원칙은 중요하며 돈은 특히 은퇴 후 자신감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고 재정적 자유를 누리려면 저축이 필요합니다. 저축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 방문 한 번으로 저축이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에 돈이 없다면 사소한 질병조차 비용이 걱정되어 치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를 무시하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삶은 소중함으로 미래의 의료비를 위해 저축을 하고 병이 나면 즉시 치료를 받으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7. 건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특히 노년기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행복의 초석이며 건강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운동과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조절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금은 귀하지만 건강은 더 귀하다는 말처럼 돈은 몇 번이고 벌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건강은 단 한 번뿐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 생기는 의료비가 번 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8.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의지하여 자녀나 손주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명령하여 가정 내 불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격을 부드럽게 하고 가족에게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 더 화목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짧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성장과 발전에 힘을 쏟으세요. 우리의 젊음은 마치 미완성의 그림처럼 우리가 성실과 노력, 그리고 지혜로 채워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을 때 힘을 모으면 노년의 길을 밝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식, 건강, 인격 등 이러한 자산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친구를 사귀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60세 이후에도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이 8가지 행동을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후반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50세 이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10가지 음식.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건강과 행복, 활력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즐겨 먹는 음식들이 우리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편리함이 종종 영양을 앞서는 요즘,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50세를 넘은 우리에게는 올바른 식품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10가지 일반적인 음식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이제 매 순간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헬, 소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50세가 넘어서면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다 한 캔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음료는 사실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웰빙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다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다량의 설탕이 몸에 들어오며 이는 종종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잉 설탕 섭취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다에 포함된 인산은 우리의 뼈를 서서히 약화시켜 골절 및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다는 피부를 지치게 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며 우리 몸을 탈수시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이나 집에서 만든 과일 스파클링 음료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한 모금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습관보다 건강을 선택하고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한 미래를 맞이해 봅시다. is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단 한 끼에 포함된 칼로리만으로도 1칼로리를 초과하기 쉽고, 이는 불필요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여 인생의 황금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패스트푸드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같습니다. 칼로리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동맥을 막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버거 한 입, 짭짤한 감자튀김 한 조각이 심장을 질병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패스트푸드에 포함된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압을 상승시켜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특히 큰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빼앗아갑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세요. 3. 가공육. 나이가 들수록 식단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가공육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시지, 핫도그, 햄 등의 가공육은 편리하지만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노화된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발암 물질로 알려진 화학 성분인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더 나은 선택도 있습니다. 신선하고 기름기 적은 닭고기나 생선을 선택하고 다채로운 채소, 과일, 통곡물과 함께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삶을 위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자신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4. 흰빵과 파스타. 오랫동안 흰빵과 파스타는 미국 가정에서 편안함의 상징으로 가족 식사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익숙한 음식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숨겨진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흰빵과 파스타는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식사 후 곧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과식을 유발하고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는 신진대사로 인해 체중 증가 문제를 더욱 관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음식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미와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가 높은 대안들은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며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통곡물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건강에 투자하고 활기와 힘이 넘치는 황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첨가당이 있는 유제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은 튼튼한 뼈를 위해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제품에는 예상치 못한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첨가당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게 당이 첨가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요거트를 먹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며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해로운 당을 함께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숨겨진 당은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비만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거나 시금치와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를 섭취해 보세요. 이러한 대안은 뼈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추가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하세요.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죽, 곡물 사료로 키운 붉은 고기. 곡물 사료와 풀을 먹인 붉은 고기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곡물 사료로 키운 고기는 종종 항생제와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양적으로 열등한 고기를 생산하게 되어 항생제 내성 문제와 유해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풀을 먹인 소고기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선택입니다.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소는 비타민 A와 E 같은 필수 영양소와 항산화제, 해로운 지방이 적은 고기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풀을 먹인 소고기를 선택하는 것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심이자 나이가 들어서도 에너지와 힘을 유지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7.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 요즘 건강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열쇠라고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저지방 요구르트나 무지방 쿠키를 고르면서 몸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지방을 줄인 대신 설탕을 추가하여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섬유질 같은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지 못하고 대신 몸에 빈 칼로리만 남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양소가 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고 우리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그 맛과 바삭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특히 노년층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황금빛의 바삭한 겉모습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건강에 해로운 지방, 과도한 소금, 그리고 유해한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맛을 더해줄 수는 있지만 특히 노년층에게는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 심장 질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삭한 식감과 맛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이 또는 에어프라이어와 같은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매 끼니는 몸을 영양으로 채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조리 방법을 선택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놓치지 않는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9. 정제된 곡물.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세를 넘어가면 식단에서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제된 곡물은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와 섬유질이 제거되어 빵, 파스타, 시리얼 등 여러 흔한 음식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 정제된 제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 및 당뇨병, 심장병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빈 칼로리만을 제공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빵을 흰 빵 한 조각으로 바꿔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상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분들에게 매 끼니는 활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회가 됩니다.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선택을 하세요. 10. 과도한 나트륨 섭취.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특히 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하루에 3400에서 4700mg 사이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에 뿌리 박힌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캔 수프나 채소 같은 가공식품, 소스가 듬뿍 들어간 패스트푸드, 치즈 소스, 냉동식품, 그리고 각종 양념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간편한 선택들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나트륨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우울한 현실이지만 의식적인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더 꼼꼼히 읽고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며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의 조용한 위협이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여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합시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